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별일 없는 한 해가 없지만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저도 병원에서 이제 의정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수님, 전공의들 많이 계셔서 또 그거 보느라 힘들었고요. 또 연말에 뭐 계엄, 또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다들 이제 힘든 1년 보내셨는데 서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토닥토닥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청소년, 성인, 노인의 측만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측만이라는 거는 이제 허리가 휘는 병이죠. 좀 청소년이란 거 단어를 크게 쓴 거는 좀 청소년 위주입니다. 사실 성인이나 노인의 측만증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흔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의 측만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제가 개인 채널, 유튜브 개인 채널 있습니다. 윤승현의 운비, 운동으로 비수술인데요. 여기에 오시면, 가끔 놀러 오시면 이제 주옥 같은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와주세요. 네. 척추의 측만증이라는 거는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휘는 병입니다. 왼쪽의 척추, 정상 척추죠.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제 일직선이 돼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척추가 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상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10도가 넘어가서 휘면 척추뼈에 가장 많이 휜 부분, 아래쪽에서 가장 많이 휜 부분, 대충 여기서 보면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 척추가 이루는 각도와 그 다음에 위쪽에서 가장 많이 휜 각도, 척추,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가 10도가 이상이 되면 측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도 내외면 척추 측만이 있긴 하지만 측만증이라는 병 이름까지 붙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도를 얘기하고요. 이 척추가 휠 때는 이렇게 좌우로만 휘지 않고 항상 측만이 생기면 척추가 돌아가게 됩니다. 움직임이 생겨요. 이렇게만 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척추가 돌아가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척추가 이렇게 눈에 띄게 휜 게 보이죠. 대략 뭐 한 20도 정도 휜 것 같아요. 보면 날개뼈, 이 날개뼈도 비대칭이 오고 허리의 선도 비대칭이 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이런 경우는 측만증 의심해 볼 수 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 걸을 때 뒤에서 볼 때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시는 경우, 또 양쪽의 어깨 높이가 다른, 이렇게 삐뚤어진 어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다음에 한쪽 날개뼈가 뒤에서 볼 때 튀어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양쪽 갈비뼈 높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여기는 쇄골 아니면 이제 첫 번째 갈비뼈도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거, 또 한쪽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고요. 한쪽 엉덩이가 튀어나오든지 양쪽 골반 높이가 다르고 또 허리의 곡선이 비대칭,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한쪽은 쏙 들어가는데 한쪽은 덜 들어간 이런 곡선 비대칭, 몸통과 양팔 사이의 간격이 비대칭, 또 유방의 크기, 위치가 비대칭인 경우에 측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검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자녀분을 선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가능하면 닿도록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양쪽 등이 똑같은 높이라고 하면 측만이 없는 경우고요. 만약에 측만이 있다고 하면 측만이 척추가 휜 쪽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되면 척추에 측만이 있다라고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건강검진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검사를 하셔서 많이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측만증이 있는 거 의심되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윤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사드리고요. 레인보우 아카이브님 들어오셨고, 영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레인보우 아카이브님 질문이신데, 정형외과에서도 측만증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엑스레이만 찍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영님 질문인데요. 성인은 측만증 교정이 어렵나요? 네.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측만증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측만증 교정이 어렵다는 말은 측만증이 이미 생겼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소년에서 측만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특발성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예요. 원인 모르게 생깁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아예 측만증이 있어서 척추의 기형인 거죠. 측만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 그다음에 척추 주변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이상이 있어서 이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 이런 경우 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특발성, 이유를 모르는 측만증입니다. 이건 2021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 94,850명을 조사했더니 역시 10대의 측만증이 가장 많습니다. 44.4%고요. 가장 많이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좀 주는데 대부분 어릴 때 생긴 측만증이 성인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측만증이 심하지 않다면 성인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측만증이 교정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있게 되고요. 증상이 없어 모르다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허리가 휘게 보인다. 아니면 가슴 사진 찍었더니 척추가 좀 휘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측만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되면 이건 벌써 한 50도, 60도 측만증 심한 경우인데요. 측만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옷을 입어도 너무 티가 납니다. 측만증이 한 20도 정도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심해지면 옷을 입으면 옷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심미적인 외형적인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허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측만증 없는 사람보다 측만증이 있으면 허리 아플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쯤 되면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측만이 이렇게 생기면 얼굴에 비대칭도 올 수 있습니다. 턱 모양 비대칭이고 눈 높이도 비대칭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폐와 심장을 눌러서 심폐기능이 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만증이 있으면 항상 허리가 아프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측만증이 있다고 항상 허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연히 발견된 청소년에서 발견된 측만증은 증상 없습니다. 측만증이 심하지 않으면 20도, 어떤 경우에는 30도가 돼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엄마가 너 걷는 게 왜 이러니? 그래서 아니면 학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측만증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근육이 충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잡아주는 근육이 점점 줄잖아요. 허리의 퇴행성 변화도 심하게 되기 때문에 측만증이 더 악화가 되고요. 잡아주는 구조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흔한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만증은 청소년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다가 측만증이 있으면 중년 이후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측만증으로 온 청소년들한테 꼭 이 스캐노그램이라는 건데 골반 높이 측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골반 높이가 다르면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허리만 보지 말고 이런 골반 높이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캐노그램이라고 정형외과, 재활약과 가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를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골반의 높이를 보기 위해 찍는 건데 이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왼쪽 골반이 조금 더 높죠.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2cm 이상 넘어가면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한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측만이 있습니다. 골반의 높이가 이 경우처럼 왼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척추는 이렇게 똑바로, 얼굴은 고개는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 위치에 오고 대신 허리가 약간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골반 높이 차이가 있지 않나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반 높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원래는 2cm 이상 넘어가면 꼭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쪽의 높이를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차이 난다고 하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신발 밑창 팔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쪽만 이분은 오른쪽이 짧으니까 오른쪽에다가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골반 높이 교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골반 높이 차이가 있고 측만증이 있다고 하면 한쪽 다리 높이를 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심하다고 하면 이거는 꼭 교정해 줘야 되겠죠. 이거는 다이소에 있는 신발 밑창 가지고 안 됩니다. 아예 신발 굽 높이가 좀 올라가야 돼요. 2cm 이상 되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측만증은 언제 잘 생기냐 그러면 키가 빨리 클 때 있잖아요. 뭐 여자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요때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여자들은 빨리 크죠. 많이 큽니다. 그때 생기시고요. 남자들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요때 생깁니다. 측만증은 키가 크는 그러니까 측만증의 진행은 키가 크는 속도랑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건 좋은 건데 이때 측만증 생기기가 쉽습니다. 더 악화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키가 안 크는 시기 있잖아요. 키가 덜 크는 시기. 여자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측만증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정지된 거예요. 키가 크지 않으면 측만증도 정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척추뼈가 자랄 때 양쪽에 대칭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한쪽이 만약에 힘을 더 받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확 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빨리 클 때 측만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측만증은 조기 발생일수록 나이가 어려서 발생할수록 측만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기 발생일수록 예후가 나쁩니다. 청소년 측만증 치료의 목적은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측만증이 생기면 무조건 다 나빠지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측만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한 20도 이내에 잘 치료를 하면 진행되지 않고요. 오히려 약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20도가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척추가 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리 휘거든요. 관리하지 않으면. 대략 1년에 1도 정도, 뭐 더 빠르면 2도, 3도까지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좋은 자세, 운동 같은 걸 해야 되고요. 완전히 낫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 진행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 한 20도 이내라고 하면 그 20도보다도 훨씬 더 뭐 정상될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아니면 10도, 티 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자세, 신전근력운동, 보조기, 교정수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먼저 좋은 자세는 척추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입니다. 이렇게 웅크린 자세 하면 측만증도 악화되기 쉽습니다. 항상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나쁜 자세인데요. 측만을 악화시키는 자세는 한마디로 좀 편한 자세입니다. 측만이 만약에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내라고 하면 그냥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면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러면 측만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앉은 자세가 허리에는 안 좋은 자세예요. 좀 불편하지만 가능하면 허리 등받이에서 등을 좀 떼고 꼿꼿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등받이에 등을 안 대고 있는데 물론 불편하죠. 물론 계속적으로 이렇게 꼿하게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꼿꼿하게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앉는 것보단 서 있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앉게 되면 등받이 허리에 부담이 되고요. 뭐 디스크의 압력도 올라가지만 등받이에 더 기대게 되고 몸도 휘게 됩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 안 좋은 자세죠. 측만증 악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 어른이고 애들하고 할 거 없이 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보는 자세, 그런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만증도 악화되는데 사실 요즘 애들 뭐 저희 애도 이렇게 다 합니다. 다 나쁜 자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측만증을 교정하는 스트레칭과 운동도 있습니다. 일단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 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측만증이 있는 쪽, 없는 쪽. 측만증이 왼쪽으로 이렇게 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해야 되고 반대쪽으로 해야 됩니다. 양쪽 다. 그러면 측만의 반대쪽으로 해주면 더 좋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양쪽 다 해드리라고 권해요. 한쪽으로만 하게 된다고 해서 측만증, 허리가 더 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짧아진 근육과 인대를 늘려주고요. 계속적으로 자극을 해줍니다. 근육 인대가 짧아져서
측만이 약화되는 걸 또 막아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우리 국민체조 하듯이 뭐 펴는 맥힌지 운동, 서서 하는 스트레칭, 어쨌든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맥킨지 스트레칭, 허리를 쭉쭉 펴주는 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인데 이제 이건 플랭크 하는 거죠. 플랭크의 장점은 허리가 아파도 혹시 요통이 있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플랭크 하다가 웬만해서는 아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등과 엉덩이 근육을 하기 위해서 만세 자세로 하는 운동들. 제가 예전에는 이 시연들 한 번 다 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기서 시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림으로만 대체했습니다. 또 시연한다고 돈을 더 많이 주시는 건 아니어서 오늘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엉덩이 운동하는 거, 이거 덩키킥이라는 건데 등과 허리에 근력 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차주고 왼쪽으로 차주고 오른쪽 차주고 서서도 할 수 있죠. 뒤쪽으로 쭉 뻗어서 근력 운동하는 거. 근데 이제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운동들 좋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잘 안 해요. 이거 아무리 뭐 엄마가 잔소리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학생 아니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면 좋습니다. 뭐 농구, 배구, 어쨌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요즘 애들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 하여튼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애들은 측만증 잘 안 생겨요. 보통 가만히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 뭐 학생들 다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앉아서 이제 다들 공부합니다. 의대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측만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자가 검사 있잖아요. 엎드려서 하는 검사들 한번 그 자녀분들이 측만이 있지 않나 오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자주 스트레칭 하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좀 가능하면 물론 어렵죠. 줄여야 되고 이렇게 서서 이제 스탠딩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서서 또 앉아서 번갈아서 운동하면 좋고요. 핸드폰 가능하면 적게 봐야 됩니다. 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아예 그냥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 좋아한다고 하면 이렇게 골고루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스쿼트, 푸시업, 런지 이런 운동들 다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면 좋습니다. 심지어 걷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활동하면 돼요. 그게 측만증 치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측만증이 발견됐어요. 근데 키가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성장이 멈췄을 때 측만증도 다행히 정지하면 다행인데 얘는 계속 키가 크는 것 같은데 측만증이 나빠지면 어떡하죠?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20도, 뭐 25도, 20도, 25도까지는 이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만약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운동을 하면서 보면 되고요. 만약에 20도,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보조기. 그리고 40도, 45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처음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 코브 앵글, 척추 측만증 정도를 측정하는 각도거든요. 이걸 측정하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냐? 성장이 멈출 때까지, 키가 더 이상 안 클 때까지, 측만증이 멈출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코브 앵글이라는 건데 이 각도를 재는 겁니다. 척추가 이렇게 측만이 있는 거고요. 이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많이 비틀어진 척추, 이게 똑바로 된 척추인데 척추가 점점점 옆으로 비틀어지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척추의 아래쪽, 여기서 선을 하나 걷고요. 점점점 올라가서 반대로 비틀어진 이 척추,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코브 앵글, 측만증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재고요. 이제 20도, 25도가 넘어가면 보조기를 써야 되거든요. 보조기는 이제 보스턴 보조기라고 해서 두 군데서 눌러줍니다. 보통 측만증이 있으면 척추가 두 번이거든요. 한 번, 뭐 예를 들어 흉추에서 한 번이고 요추에서 한 번 휘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한 번 눌러주고 아래쪽에서 한 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눌러주고요. 이쪽에서 한 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기를 차야 되고, 이 보조기는 하루에 얼마 차냐? 하루 종일 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22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샤워하는 시간 뺀 거예요. 잘 때도 착용해야 됩니다. 네.
불편하죠. 근데 이 보조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한 75%의 환자에서 이걸 착용하면 측만증의 진행을 멈춥니다. 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측만증이 좀 줄기도 해요.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차기가 학생들이 뭐 이제 옷 속에 입으면 되긴 하지만 여름 같은 때는 또 땀 나고 좀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25도가 넘어가면 이 보조기를 찰지 말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인데 너무 정도가 심하면 이제 40도, 50도가 넘어가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심각한 외관 문제, 심폐기능에 저하가 오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뭐 저는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수술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꽤 큰 수술입니다. 이렇게 핀을 다 넣어서 이렇게 휜 허리를 효과는 있죠. 펴지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소년이고요. 성인과 노인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볼까요? 네. 자, 나이스 한덩이님, 성인은 수술로 교정해야 되나요? 네, 제가 답 드렸는데 성인,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아서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각도가 너무 많이 휘었다. 예를 들어 20도, 30도 수술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40도, 50도가 넘어가고 증상이 있어요. 허리 아픈 이유가 그겁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큐리안 님이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하던데 부신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영향 없고요. 홀리에피님, 측만증 환자들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중 어디에 가는 게 좋나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의 방향이 좀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똑같습니다. 20도 이내에서는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고요. 자세. 그 다음에 25도가 넘어가면 보조기 착용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다 이제 청소년들 얘기입니다. 보조기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수술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청소년들은 그렇고요. 어른에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건 다릅니다. 어른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측만증이라고 하면 하실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 치료한다고 해서 측만증 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마음이 전부야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딱딱한 손목 보호대를 계속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호대 착용만으로도 손목 건강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손목 스트레칭 하나, 예.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은 뭐냐면 여기에 정중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여기에 손저림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치료는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아니면 여기에 누르고 있는 손목인대를 살짝 제껴줍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아마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진 않으실 거고요. 손목 염좌가 있든지 아니면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으면 손목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보호대는 서로 맞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손목에 뭐 염좌든 아니면 어쨌든 스트레칭 하신다고 하면 스트레칭은 뭐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반대로 하는 스트레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을 갖다가 꽉 쥐었다가 놨다가 그럼 손가락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근력 운동 아니면 가벼운 아령 운동, 팔꿈치나 어깨를 고정시키고 손목을 운동시키는 거 추천드립니다. 레인보우 아카이브님, 오른손잡이인 것도 측만증의 요인 중에 해당되나요? 제 생각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인과 노인의 척추 측만증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었는데 58세 여자인데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측만증이 발견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25도라고 합시다. 25도. 그러면 측만증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허리가 아픈 부위, 그다음에 측만증이 있는 부위를 좀 맞춰봐야 되겠죠. 허리는 저 아래 뭐 엉덩이 쪽이 아픈데 측만증은 흉추에 생겼어요. 그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측만증이 있다고 다 허리가 아픈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 청소년기에는 측만증이 별 증상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게 되고 이게 퇴행성 변화가 되면 허리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측만증 때문인지 아닌지를 좀 의사와 잘 감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만증이 휜 거를 낫게 해줄 수 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58년 된 그냥 아파트예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아파트 벽이 막 흐물흐물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도수 치료를 한다, 추나를 한다, 견인 치료, 뭐 거꾸리에 매달린다, 충격파, 보조기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고정된 뼈이기 때문에 척추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측만증, 성인에서 58세 여자분에서 생긴 측만증은 청소년기에 아까 얘기한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요때 생긴 측만이 뭐 이제 발견된 겁니다.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손으로 만져서 척추를 펴준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젊을 때는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측만증이 생겼다. 이건 조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젊을 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내가. 그리고 중년 때 없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 70년 되니까 측만이 생겼다. 이거는 허리가 아픈 흔한 이유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측만증 생겼다고 하면 허리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척추에 나이 먹으면 무릎에 골관절염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허리에도 관절염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 감소하고요. 디스크, 인대 손상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허리를 딱 잡아주는 구조물이 약화된 거예요. 그전엔 시멘트가 척추뼈 사이에 짝짝짝 붙어 있었는데 이 시멘트를 기둥을 잡아준 시멘트가 쫙 약화가 되면서 척추가 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퇴행성 척추 질환을 우리는 척추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척추가 이렇게 쌩쌩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뼈도 이렇게 자라게 되고 주변에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척추가 아래쪽 척추에 비해서 앞쪽으로 척추가 나가게 됩니다. 이 앞쪽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하게 되고 주변의 근육, 또 여기서 척추뼈에 손상이 생기면서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방 전이증. 또 척추관 협착증도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려서 허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척추가 후만증, 척추가 뒤쪽으로 이렇게 휘는 병이에요. 할머니들 보면 척추 많이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근육이 약화가 돼서 척추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또 쏠리다 보니까 뒤쪽 근육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후만증을 막으려면 허리를 꼿꼿하게 자꾸 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 오시는 할머니들 보면 허리 이렇게 수그리고 아프다고 오세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시라고 열심히 펴드립니다. 그럼 나갈 때는 좀 꼿꼿해지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좀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원칙은 허리를 거만하게 피자. 꼿꼿하게 펴주는 겁니다. 항상. 편 자세로. 저도 좀 거만하게 허리를 펴고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이제 근력 운동 해주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요. 그럼 허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구조물인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의 후만증, 뭐 척추의 측만, 또 척추관 협착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을 악화시키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잘 모르고 악화시키는 자세들이 있어요. 이런 건 꼭 피해야 되겠죠. 한쪽으로 가방 매는 거, 허리를 한쪽으로만 쓰게 되니까 또 왼쪽으로 가방을 매는 사람은 늘 왼쪽으로 맵니다. 한쪽으로가 편해요. 그래서 측만 생기게 한 자세죠. 또 퇴행 변화도 오게 하고 다리 꼬고 앉기. 굳이 안 꼬시는 게 좋은데 다리를 굳이 꼬셔야 된다고 하면 왼쪽 오른쪽 좀 번갈아 꼬시는 게 낫겠습니다. 쪼그려 앉는 거, 허리 구부리는 거, 측만증 악화시키는 거고요. 뭐 허리 안 구부리고 살 수 없죠. 안 구부리지만 가능하면 적게 구부려야지 허리의 퇴행성 변화와 허리의 측만증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연중에 우리 짝다리 많이 짚고 있죠. 짝다리 보통 한쪽으로 되게 짚습니다. 짝다리 안 짚고 가능하면 양쪽 다리 짚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자세죠. 바닥에 앉는 자세.
허리도 망치고요. 고관절도 망치고 또 무릎도 망치는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자세입니다. 한쪽으로 다리 모아 앉는 거 안 좋죠.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 안 좋습니다. 의자에 앉는 게 낫고요. 의자에 앉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서 있는 거. 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틈틈이. 참 자꾸 좀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외래 보면서 자꾸 스트레칭 합니다. 환자분 한 분 오시고 나갈 때마다 자꾸 스트레칭 하고 집에서도 앉아 있는 것보단 자꾸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플랭크, 또 등의 이런 신전근의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엉덩이 운동이죠. 척추 운동.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틈틈이 그냥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계속하는 게 몸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노동 말고 운동하는 거예요. 노동은 반복 동작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절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내가 조절해서 근육인데 힘줄을 골고루 써주는 거니까, 예, 노동과 운동은 다른 거죠. 노동하지 마시고 운동하십시오. 이런 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스쿼트, 푸시업, 런지, 사이드 런지, 뭐 브릿지, 예, 다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요약 말씀드리면, 자, 일상생활 중에 나쁜 허리 자세, 웅크린 자세, 핸드폰 보고 있는 자세, 앉아서 소파에 이러고 길에서 TV 보는 자세, 다 안 좋은 자세죠. 가능하면 뭐 이렇게 뭐 안 앉을 수는 없죠. 안 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시간 줄이고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측만증 악화를 막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끝이고요.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유신아님 질문인데요. 왼쪽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하는 건 아마 척추가 왼쪽이 더 튀어나왔다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왼쪽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보조기를 차면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보조기를 차면 허리를 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청소년기가 성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도, 20도가 넘어가면 보조기가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기에 효과가 있다는 보조기는 그 보스턴 보조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된 플라스틱, 그쯤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인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성인이라고 하면 성인한테 보조기 차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조기 찬다고 허리가 펴지지 않아요. 보스턴 보조기를 차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허리에 차는 보조기 전혀 척추 측만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다님 질문인데요. 한 달 동안 어머니 케어하느라 몸을 많이 구부리면서 지냈더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구부린 자세가 되고 바닥에 앉을 때 등 중간뼈가 아파 힘드네요. 이것도 측만증일까요? 글쎄요. 근데 이거 측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측만보다는 많이 구부린 자세를 하셨기 때문에 뭐 허리 자체의 뭐 염좌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염좌라는 거는 인대, 힘줄 이런 거에 의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디스크 손상될 수도 있고요. 구부리고 피고 동작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디스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엑스레이나 어쩌면 MRI를 찍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펴주는 자세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펴주셔야 되고요. 제가 근력 운동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뭐 플랭크라든가 덩키킥 그런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통증이 줄 겁니다. 자, 이쁜이 나와라님, 50대 중반입니다. 요통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척추가 조금 휘어있긴 한데요. 스테로이드만 정형외과에서 놔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 맞기 싫으시죠? 네, 스테로이드는 아마 이제 신경 차단술 이럴 때 다리 저림 있을 때 보통 놓죠. 근데 허리만 아프시다고 하면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뭐 맞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스테로이드가 전신 부작용이 있으니까 허리만 아프다고 하면 굳이 스테로이드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조금 휘어 있긴 한데 하신다고 했지만 허리 조금 휘어 있는 거는 그냥 척추 측만 성인에서 조금 있는 거는 큰 문제 안 되고 어차피 생긴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필 수 없어요. 대신에 스트레칭 하시고 근력 운동, 좋은 자세,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개가 두 번 들어갔나요? 네, 재밌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데요. 2개 터졌다는 진단 받았는데 수술로만 치료가 되나요?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허리 디스크 터진 거는 글쎄 첫 번째는 이 디스크 터진 데가 내 통증의 부위랑 맞냐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증상이 없는 사람 MRI 찍으면 절반, 어쩌면 60%에서 디스크 터진 게 발견됩니다. 그럼 그 증상이 없는데 그 터진 디스크 다 치료하나요? 전혀 할 필요 없죠. 근데 증상이 있는 디스크만 치료하면 되고요. 그 허리 아픈 부위와 MRI랑 맞춰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디스크 터졌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버틸 수 있으면 뭐 약 먹고 필요하면 주사 맞고 적절하게 스트레칭하면 아뭅니다. 디스크 웬만해서는 다 아물어요. 수술하지 않고. 이게 피부가 찢어지잖아요. 이거 피부 디스크라고 해볼게요. 피부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아물겠어요? 가만두면 아물잖아요. 이거 다 우리 병원 가서 꼬맵니까? 안 꼬매잖아요. 놔두면 다 아뭅니다.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도 그러니까 좀 찢어진 거는 그냥 나아요. 낫는데 여기가 이제 손 피부가 잘 아물려면 요거 잘 놔둬야 되겠죠. 자꾸 만지고 벌리고 뭐 그러면 안 낫겠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가 살짝 아물려고 하는데 구부리는 동작 계속하고 또 무거운 물건 들고 하면 또 찢어집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나요. 그래서 디스크가 잘 아물려면 좋은 자세, 요추 전만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수술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홍서희님, 교수님은 무슨 운동을 즐겨 하십니까? 운동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요즘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요즘 제가 이제 골프를 안 치다가 올해부터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골프는 그렇게 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몸에. 저는 그냥 업무 목적으로 골프를 치긴 하는데, 이제 골프는 한 번에 힘을 확 주는 운동이잖아요. 특히, 허리 아픈 분들이 골프 치는 게 어떠냐고 묻는데,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골프가. 골프는 왜냐하면, 한 번에 임팩트를 주는 운동이잖아요. 힘을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확 줘야 되는 운동이에요. 허리에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무릎도 비틀림이 생깁니다. 고관절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팔꿈치나 이런 데도 한 번에 힘을 확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뭐 이제 저도 골프라는 입장에서 뭐 골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하는데, 골프를 하고 나면 저는 그 골프 연습장에 이제 피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를 같이 한 30분 정도라도 좀 해줍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자꾸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는 굳이 근력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일상적인 것만 해도 근육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나이가 50대니까 운동을 안 하면, 뭐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스쿼트를 하고요. 하체 운동으로는 스쿼트를 합니다. 이제 스쿼트 할 때는 이제 무거운 바벨 한 20kg 정도를 좀 안고 해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고, 하체 운동은 그걸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많이 하는 게 캐틀벨 합니다. 캐틀벨 스윙. 캐틀벨 이렇게 손에 들고 엉덩이로 해서 하는 거. 그러면 스쿼트도 할 수 있고, 몸통, 팔 운동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령 운동도 합니다. 아령 운동은 제가 좀 어깨가 좁은 편이어서 주로 이제 옆으로 하는 운동들, 근력 운동 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으로 하면 스쿼트, 전신 운동으로 하는 캐틀벨 하고 있고요. 상체 운동은 아령 운동이랑 또 틈날 때마다 이제 엎드려서 푸시업 합니다. 푸시업하고, 그렇게 근력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하면 심폐기능도 올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빨리 걷기, 이런 것들 권장합니다. 그런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버블버블님, 거북목이 심합니다. 치료하려면 역시 PT가 답이겠죠? 상체 운동 너무 힘들어요. 예, 거북목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PT 좋죠. 좋은데 자세입니다. 자세. 거북목 자세. 사실 그러니까 척추에 좋은 자세는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비욘디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 채널 운비에도 목의 자세, 그러니까 척추에 좋은 자세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만 보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북목일 때 운동하기 전에 더 좋은 게 이제 좋은 자세죠. 좋은 자세. 척추에 좋은 자세를 해야 됩니다. 거북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라운드 숄더 거북목은 이렇게 된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로 늘 다니면서 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운동 열심히 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돼요. 또 똑같습니다. 이거 뭐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승모근이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승모근의 통증, 이런데 어깨 아픕니다. 목도 아프고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만한 자세죠. 거만한 자세는 허리가 쏙 들어간 자세, 허리가 이제 쏙 들어간 자세, 요추 전만을 만들고요. 배는 살짝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날개뼈를 모아주고 고개는 좀 들어줍니다. 이런 자세가 됐죠. 이런 자세에서 힘을 좀 빼줍니다. 이제 좋은 자세 완성이고요. 이 자세입니다. 제가 지금 요추와 경추의 전만을 다 만든 자세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좀 이렇게 된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승모근의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좀 어깨를 좀 살짝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의 이완, 척추와 승모근을 이완시킨 자세,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좀 거만해 보이죠. 좀 불편해 보이나요? 근데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빼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북목은 이렇게 된 자세 아니에요. 반대로 된 자세, 목을 들어준 자세가 척추에는 좋은 자세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자세 하는 게 좋고요. 앉아서도 가능하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블버블님은 PT, 이제 운동하시는 거죠. 등 근육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기 전에 먼저 자세를 좋게 하셔야 됩니다. 자, 흰둥이와 푸들님 질문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운동도 쉽지 않고 움직이기도 너무 싫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움직이기 너무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 운동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글쎄 뭐 재밌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뭐든지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한 개라도 없을까요? 그냥 까딱하기 싫으신 거죠. 네. 그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근육인데 디스크도 나빠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운동도 싫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자세에서 스트레칭해서 디스크가 잘 아물도록 하셔야 되고요. 디스크는 아물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안 아프다고 디스크가 아문 게 아니에요. 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또 터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주로 신전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전 운동. 네. 스트레칭 운동. 그 다음에 등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뭐 플랭크, 이건 허리가 아파도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우리가 운동하다 다치는 거는 계속 관절에 움직임이 있을 때 다치는 건데, 플랭크는 가만히 있잖아요. 힘만 줬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해도 허리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하는 게 좋고, 아까 덩키킥, 엉덩이 차는 거,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 슈퍼맨 자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버드독, 이런 운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전부야님. 네, 측만증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슨 운동을 시켜야 할까요? 수영도 아쿠아를 막는데 도움이 되죠. 좋습니다. 그냥 무슨 운동도 괜찮아요. 네, 그냥 그 학생, 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운동 다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뭐 버드독 뭐 이런 운동들 학생들이 혼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나가서 뛰어놀아라. 뭐 배드민턴도 괜찮고요. 뭐 축구, 수영, 뭐 달리기 좋아하면 달리기, 뭐 복싱, 그다음에 뭐 춤추는 걸 좋아한다. 다 좋습니다. 그냥 뭔가 활동량을 늘리면 됩니다. 수영 좋습니다. 자, 하얀 눈이 내려님,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병입니다.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라는데도 못 하겠어요. 누워 있으면 금방 나을까요? 아니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어깨를 돌리는 힘줄의 문제고요. 그 회전근개를 제끼면 그 안에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그 관절 주머니의 염증이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와 오십견은 어깨가 아프지만 겨우 다 올라간다. 뭐 옆으로 겨우 아프지만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딱 걸려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깨가 걸려서 안 올라간다. 그래서 스트레칭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깨 염증이 심할 때는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면 염증이 더 악화가 돼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하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염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난 거예요. 관절 주머니에 불난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적당한 치료,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염증이 확 줄어요. 그러면 통증이 줄기 때문에 이제 운동 범위 제한만 남잖아요. 스트레칭 하시면 좋습니다. 그
그다음에 실버템님 질문인데요. 버스 운전일 7년 하니 그렇죠. 오래 앉아 계시니까 허리가 약해지겠죠. 추간판 탈출로 작년 여름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다시 버스 운전일 하면 재발 위험 있죠? 예,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허리가 약해지고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은, 그러니까 버스 운전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운전하다가 틈틈이 버스가 설 수 있다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고요. 허리에 신전 근력 운동하면 됩니다. 구부리는 자세는 하지 마시고요. 신전 근력 운동 하시고요. 평상시 운전하실 때 허리에 쿠션 같은 걸 넣어서 요추 전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신전 운동. 대표적인 게 버드독, 덩키킥, 그다음에 슈퍼맨 자세 이렇게 허리 드는 거 다 신전 운동, 이런 근력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영도님 질문인데요. 만 59세 여자신데 경추 종판이 깨진 상태고, 종판이라는 것은 디스크와 척추뼈 사이 부위의 손상이고요. 이것도 디스크 손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이 요추 4, 5번과 디스크가 있다는 말씀이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전 자세와 플랑크만 하는데 저처럼 목에 깨진 종판과 허리에 디스크, 후방 섬유륜이 심하게 찢어진 경우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아리가 너무 아픈데 도움이 될 만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사실 이 정도쯤 복잡해지시면 이제 진료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아주 이건 정말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플랭크, 버드독 좋다고 얘기해도 그게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신전 자세 플랭크 좋은 겁니다. 하고요. 근데 플랭크가 좋은 운동이긴 한데 운동의 효율은 좀 떨어져요.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려드린 버드독, 덩키킥 이런 거 하시고요. 일단 필라테스 같은 것도 좋고요. 또 주변에 만약에 피트니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기구들을 골고루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낮은 강도, 예를 들면 하체의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들 할 때도 허리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 같은 것도 좋습니다. 스쿼트도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의 근육들을 골고루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는 건 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의사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허리에 통증이 줄게 되면 다리 저림, 신경이 압박되는 것도 좀 줍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흰둥이와 푸들림, 디스크의 수용도 도움이 되나요? 친구가 같이 하던데, 그럼 친구가 같이 하면 더 좋죠.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디스크에 당연히 수용 도움됩니다. 예, 수용 많이 하십시오. 자,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건강하게 춥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또 내년이 돼서 또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